교회에서 배우는 거랑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신학이랑 괴리가 크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이런 책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뭔가 중간 단계가 빠져 있다. 도서관에 이제 신청을 많이 해서 받고 결국에는 그 도서관에 신청한 것들이 비아의 어떤 자산이 된 거죠. 네. 안녕하세요. 출판 N년차 구리다입니다. 오늘은 출판 N년차 세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출판을 크게 나누면 국내 저자의 국내서와 외국 저자의 책을 번역한 외서 또는 번역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에피소드는 바로 외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4회에 걸쳐서 외서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회차이기도 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비아의 민경찬 편집장님이십니다. 네, 박수. 네, 워낙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출판사인데요. 구독자분들께 좀 인사 좀 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민경찬입니다. 네, 너무 이렇게 사실은 저도 이거 그 복상 그동안 했던 이현주 대표님이나 오미어 대표님 거 그걸 잘 봤는데 그분들은 워낙 또 이제 이름에서 짜면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 하죠. 그래서 워낙 되게 좀 진짜 제가 봐도 좀 유용한 팁을 많이 제공해주고 좋은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사실은 별로 이렇게 경력이 오래지 않아서 그분들만 그렇게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밑밥 가시는 분들이 들어가면 끝내주거든요. 고수의 이야기고, 이게 앞에 계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국내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외서 전문가, 감히 제 개인적으로, 현재 기독교 출판에서 외서 전문가가 누구냐 하면 비아의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궁금한 게 제가 더 많아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출간된 존 폴킹원의 성소와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오늘 책이 지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알 텐데 그 시리즈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교와 만나다 그리고 욥기와 만나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그 시리즈의 첫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 아시고 또 다른 유튜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나누셨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 주조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에 가면 막 이렇게 분야가 있단 말이죠. 인문이 있고, 아동이 있고 이렇게 이런 걸 주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책이 제가 찾아보니까는 인문학의 종교 일반 메인 주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저희 비아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비아 편집장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기획위원이었는데 편집장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기획 전반을 맡게 되면서 제가 이제 떠올렸던 게 일단 모든 것을 시리즈화해야겠다 앞으로 내는 책들은 그리고 그 시리즈에 걸맞는 어떤 그 성격을 좀 규정해야 됐는데 처음 나온 게 그 만나다 시리즈였어요. 왜냐면은 그 만나다 시리즈를 했을 때 첫 번째가 입문 독자와 그 신자들을 모두 포섭할 수 있는 책들을 내야겠다. 그 책이 이제 그 만나다 시리즈의 키포인트였고. 그래서 만나다. 네. 그러니까 처음 이제 그런 그리스도교의 주요 내용들을 처음 이제 만나게 해주겠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먼저 이제 만나게 된 게 성서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도출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성서가 만난다고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사실 그 제목만으로도 무슨 내용인지 알 테니까 분류를 오히려 인문도 쪽으로 올려가지고 그쪽으로 하면은 어떤 고전으로서의 성서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알라딘 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박태근 MD였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알라딘 인문 쪽으로 하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잘 맞아가지고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자를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쉽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셨지만 기독교 출판사들이 인문 매대라고 그러는데 인문 매대에 책을 깐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쉽게 접근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한데 네. 아마 거의 처음 그런 첫 책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게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마케팅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세그먼트라고 그래갖고 시장 세분화하는 건데 그거를 입문 독자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정을 해갖고 성서를 어떤 그 고전의 측면에서 다가올 수 있게 했다라는 측면은
예, 특별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인문 독자 그리고 그 뭐 기독교 독자 이러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독자가 어떻게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뭐 기대가 좀 있었나요? 조금 더 하면 저는 약간 그 저는 일반 대학교 신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일반 대학교 교양 서적, 그 교양 그 시간이 있어요. 어쨌든 기독교 대학이니까 기독교 대학에서는 보통 성서를 기독교 일반에 대해서 교양 과목으로 가르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책의 교재로 많이 쓰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럼 그 교양이 쓰일 수 있다면 그거와 관련돼서 보는 학자들이나 그런 고전으로서의 성서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또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 일단 경험을 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경험을 하셨고 네. 그 경험을 토대로 그분들이 어떻게 이 강의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알라딘에서 어쨌든 책 소개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입문 독자 사이에서 어쨌든 그런 고전 읽기에 대한 성서 그런 걸 떠나서 모든 오래된 문헌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항상 특히 이제 알라딘은 약간 입문 독자의 그 파워가 세니까 그런 니즈가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접근이 좀 달랐어요. 네. 처음 시작부터 일단 대학 자체에서 경험하신 게 있었고 독자군에 대한 확신이 좀 있으셨고 게다가 그거를 알라딘이란 인터넷 서점에서 일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보신 거네요, 데이터로.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만나서 만나다라는 네. 시리즈가 이제 출범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리즈가 만나다 시리즈가 지금까지 몇 권이 나온 거죠?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한 8권 정도 나왔을 겁니다. 예, 8권 정도 네, 이렇게 8권. 나왔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욕기와 만나다. 잠시만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9권이네요. 이게 9권입니다. 네, 이거 욕기와 만나다로 이어졌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을 이미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어떤 출판사의 정체성하고도 이게 이어졌던 건가요? 이런 독자를 대상으로 책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처음에 예전에 제가 초창기 때 보험과 상황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문고판 이제 낼 때 인터뷰인데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의 공통 감각과 교양을 이제 성숙하게 기독 그리스도인의 지적 성숙을 할 수 있는 출판사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미 그때 이제 만나다 여러 가지 시리즈와 그거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홍보를 한 거죠. 네. 되게 치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치밀했는데 그걸 말로만 하지 않고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이거를 실제로 지금 해내셨고요. 네. 그런 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네요. 치밀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의 어떤 경로가 어떻게 보면 출판계에서 제가 애초에 편집자가 돼가지고 이제 출판 편집을 해서 나의 책을 만들어서 알리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가 제가 공부를 하는데 제가 좀 약간 남들보다 조금 더 좀 집요한 면이 있다면 제가 그런 분류 작업을 원래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목록 같은 걸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 참고도서 목록을 만들어 놓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근데 약간 제가 신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레퍼런스 이런 식으로 짜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사이에 뭐가 있으면 사실은 학생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느끼시지만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느끼지만 교회에서 배우는 거랑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신학이랑 괴리가 크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이런 책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뭔가 중간 단계가 빠져 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그렇게 막 그런 뭐 어떤 이렇게 학문으로서 이제 신학을 가르치는 데를 막 이제 자유주의다 뭐다 뭐 이제 마귀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필요한 오해에서 나오고 사실은 그 중간 단계에서 빌드업을 다시 해주면 사실은 그런 오해도 잘 줄일 수 있고 충분히 교양도 쌓고 신앙이 어떤 성숙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좀 약간 그게 너무 저도 이제 계속 도서관에 신청을 하고 우리나라 이제 그 출판 시장을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너무 전문화된 시장이랑 너무 대중화된 영역이랑 갈라져 있다. 근데 내가 보기엔 좀 그런 중간 같은 게 그런 중간 단계에서 뭔가 도움을 주는 책이 있으면 좋을 텐다라고 하고 항상 그 공부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저도 그냥 틈나는 대로 제 공부와 한편으로는 연관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무관하게 도서관에 이제 신청을 많이 해서 받고 결국에는 그 도서관에 신청한 것들이 비아의 어떤 자산이 된 거죠. 네.
네, 이거는 정말 비아가 복을 받은 거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저자 중에서도 아마 폴킹온 네. 이라는 저자도 있었을 것 같고, 네. 이 기독교 출판 시장에서는 아예 안 나왔던 저자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네. 그래도 팔리는 저자는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비아의 대표적인 저자로 알려져 있는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도 한국에 거의 처음 소개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편집장님이 뭐 물론 처음이다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처음이나.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맥락하고도 같이 이어지는 거죠. 이런 저자들의 책을 낸다는 게. 네. 네, 그렇죠. 네. 이 저자들 선택할 때 어떤 생각이셨는지 좀 예. 폴킹온 같은 경우 약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만나다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먼저 지어놔요. 네. 그러니까 성서와 만나다. 네. 성서 다음에 뭘 만날까? 복음서? 네. 뭐 구약? 신약? 네. 뭐 이렇게 구약과 만나다, 신약과 네. 만나다. 네. 그러니까 뭐 사도신경과 만나다. 네. 제 마음대로 리스트를 30개 정도를 적어 놓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성경은 당연히 66권으로 이루어졌으니까 66개는 정해진 거고. 그렇게 이름을 다 쫙 리스트를 정해진 다음에 그거에 맞는 책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서 만나다면 이제 성서 입문서일 테니까 입문서와 관련된 리서치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더 입문 독자도 만족시킬 만하고 기독교인들에게 도움도 되겠다. 근데 보통 보면 폴킹온을 왜 그럼 폴킹온을 고르게 됐냐? 보통 성서 입문서를 보면 보통 신약학자 아니면 구약학자가 써요. 맞아요. 그리고 이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염두에 두고 쓴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서 약간 벗어난 게 폴킹온 책이었어요. 네. 그럼 로안 윌리엄스는? 로안 윌리엄스는 이제 비아 초창기에 어쨌든 비아가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책을 읽어보니까 비아를 이제 본격적인 이제 비아라는 이제 배를 띄운다는 면에서 이제 비아의 브랜딩이 중요하잖아요. 브랜드 이미지를 해야 되는데 비아가 어쨌든 제가 이제 세운 목표는 신앙의 성숙인데 교파적 어떤 색채에 갇히지 않는다. 그러면서 전통을 존중하고 현대에 열려 있다. 이런 그 모토를 세운 거죠. 근데 이 모토를 세운 거에 가장 부합하는 저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이제 로안 윌리엄스가 떠오른 거죠. 네. 근데 거기서 그럼 한편으로는 그럼 왜 로안 윌리엄스를 밀고 계속 내기로 했냐? 이거는 약간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데 그 브랜드 이미지를 했을 때 이를테면 저는 간판 저자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뭐 민음사로 치면은 일반기로 치면 민음사 하면 보르헤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열린 책들 하면 베르베르, 뭐 코엘료, 약간 문학동네는 코엘료, 약간 이런 식으로 각 그 출판사마다 간판 비아에선 이 사람, 비아 하면 누군가 떠올렸는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뭐 약간 대중적인 저자들 뭐 두란노는 원래는 헬리나운이었지만 이제 뭐 팀켈러로 바뀌고 뭐 이제 그다음에 톰 나이트 같은 사람도 이제 뭐 IBP나 뭐 이런 또 존 스토트 하면 IBP다 뭐 이렇게 그리고 C.S. 루이스 하면 홍성사다. 근데 그럼 저희한테는 그럼 로안 윌리엄스 해야겠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아까 말씀하신 어떤 비아의 출판의 정체성과 가장 부합한 인물 중에서 이미 다른 데서 다 선점한 저자 말고 고르셨구나. 네, 사실은 국내에서 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획을 아무리 잘해도 어떤 저자를 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편집자들이 저자군을 잘 확보하고 있는 게 노하우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 외서에 대해서 외국 저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 리스트업을 해놓고 있어서 이제 로안 윌리엄스 같은 분이 이렇게 딱 대두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의도한 게 아니라 제가 공부를 하면서 로안 윌리엄스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왜 로안 윌리엄스가 한국에 소개가 안 되지? 했는데 마침 이제 또 편집장이 되니까 네.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약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교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 공부한 걸 갖고 출판계 들어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정작 편집장님은 얼마나 도움을 받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덕분에 먹고 살고 있는 거죠. 네, 하여튼 벌써 저희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돼야 될 텐데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를 갖고 흥미진진하게 또 이끌어 볼 텐데요. 이번 시간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분 했어요? 많이 이거 15분. 네, 15분 됐어요.